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차 캐딜락의 새로운 에스컬레이드가 우리나라에 공식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컬레이드라는 모델 자체가 그 존재감이라든가 아메리칸 컬처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형 플래그십 SUV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에스컬레이드는 총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은색 크롬 그릴이 적용된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릴 부분에 블랙 메쉬 타입의 그릴이 적용된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입니다. 총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이 차의 가격은 1억 5,357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럭셔리 플래티넘하고 스포츠 플래티넘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차의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파워트레인은 6.1L V8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면서 바뀐 점 중에 하나는, 기존의 에스컬레이드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요 레버 당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했죠. 아메리칸 외건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익숙한 그런 기어 레버였지만, 이번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이 전자식 변속기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변화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딜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방패 로고, 예전보다 커졌죠. 요즘에 좀 브랜드들이 자신감이 더 이렇게 막 뿜뿜하기 시작하면서 로고들을 더 크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역시 굉장히 크다란 캐딜락 방패 로고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차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런 큰 사이즈의 로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가 굉장히 크죠. 사실 제가 시승하면은 어디 가서 저보다 작은 차 찾기 힘든데 진짜 차가 큰 것 같아요. 제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길이는 5,380, 어지간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가 않는 그런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폭이 2m가 넘는 차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전폭은 2m 60, 요 전고는 1945라고 합니다. 제 키가 170인데 전고만 따지면 거의 2m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형 캐딜락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캐딜락들은 에스칼라 컨셉트라고 하는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곳곳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죠. 이 에스컬레이드 역시 그 에스칼라에서 선보였던 그런 디자인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굉장히 얄쌍하게 들어간 요 헤드램프라든가, 또 굉장히 차의 폭도 더 넓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게 만드는 이런 주간 주행등, 하단에 들어간 이런 굉장히 과격한 이런 범퍼 하단에 있는 몰딩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에스칼라 컨셉트카에서 봤던 다양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에서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모습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옆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희 감독님 데뷔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을 볼 텐데, 옆모습도 참, 사실 저는 차를 보면 웬만해서는 압도를 당하지 않거든요. 압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진짜 압도적인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총 두 가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스포크 22인치 휠이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에서는 12스포크가 적용이 된 22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동일하고 디자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차이점을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각도로 보면은 컬리넌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는 직각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진짜 얘네가 작정하고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커다란 럭셔리한 모든 것을 다 때려박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매력적인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 색깔이 블랙이라서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크롬의 포인트들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을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이 럭셔리 플래티넘은 이 스포츠 플래티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이렇게 크롬, 반짝이는 크롬으로 마감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사이드 스텝도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실내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워낙 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사이즈, 큰 사이즈의 SUV가 점점 나오다 보면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C필러 그리고 이제 D필러까지 쭉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C필러 부분에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캐딜락 로고도 실버 크롬으로 마감을 한 그런 로고를 적용을 해놨어요.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검은색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크기를 4명 또는 5명만 타게 되면은 좀 공간 낭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 3개의 시트가 더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으망으망하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인데, 뒷모습에서도 캐딜락의 그런 디자인 시그니처, 그리고 에스칼라 콘셉트에서 봤던 그런 시그니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은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으로 쭉 길게 내려온 요 테일 라이트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안 그래도 큰 차를 굉장히 두꺼운 크롬 바를 가운데다 배치를 해가지고 옆으로 더 커 보이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안 닿는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에서 이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리만 열 수가 있고요, 트렁크 전체를 열 수도 있습니다. 유리만 여는 거는 일반적으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는 요 넘버 플레이트 위쪽이에요. 이쪽을 누르면은 유리만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요 밑에가 아니고 요 로고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전체를 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높죠. 이거 높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했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를 최대 75m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8cm, 약간 뻥튀기를 하면은 10cm 가까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차체 높이를 낮춰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트렁크 공간, 지금 3열까지 다 펼친 상태에서는 700L가 약간 넘는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열을 접게 되면은 2000L 중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2열까지 다 접게 되면은 3000L가 넘는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차의 크기만큼이나 트렁크의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원하는 모든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도 한번 볼까요? 사실 실내가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실내를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1열에 앉아 있는데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예전에 캐딜락에서 봤던 굉장히 둔탁해 보이는 아메리칸 럭셔리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에스칼라 콘셉트, 그동안에는 콘셉트 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했던 그 디자인들이 이 에스컬레이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인치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38인치이면서 38인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총 3가지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크기를 따졌을 때 38인치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작은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12.3인치 정도 될까요? 12.3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2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아까 관계자분한테 들으면서 좀 재밌다고 느꼈던 건데 6.1L V8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실린더를 2개만 끌 수도 있고요, 2개만 작동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운전자가 직접 세팅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실린더의 작동을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은 이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하고 3열까지, 사실 이 차는 의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차기 때문에 2열하고 3열까지 한꺼번에 컨트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3열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에서 펼치고 접는 게 가능해요. 요거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누르고 있으면은 3열이 딱 접히고요, 다시 누르고 있으면은 3열을 다시 펼칠 수가 있는 그런 재밌는 기능도 있습니다. 컵홀더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에스컬레이드의 특징,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겠죠?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냉장고도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좌석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이렇게 올라탄다는 느낌이 드는 차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일부러 뒷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이 차의 공간감, 뭐 차의 문의 두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차 크기 자체가 워낙 크고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 공간, 무릎 공간 이런 거 다, 사실 앞좌석에서 공간을 꽤 넉넉하게 두고 뒷좌석으로 넘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팔걸이도 굉장히 편리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앞에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들어오네? 네, 뒷좌석에서도 에어컨 컨트롤 가능하고,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나오는 컵홀더, 2열을 위한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에 포트가 되게 많은데, USB-C 타입 포트도 있고 HDMI 포트도 있고 220V 파워 아울렛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밑에 이렇게 다양한 포트가 자리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12.6인치로 기억을 하는데, 미러캐스트라고 하죠. 스마트폰과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스마트폰에 있는 메뉴를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전자가 스웩을 느끼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차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의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감독님이 힘드니까 일단 3열에 들어가서 2열을 접는 매직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금 감독님이 놀랐어요. 카메라 워킹이 막 흔들렸을 텐데, 3열에 타는 사람들이 편하게 내리고 타는 것을 위해서, 혹은 짐을 실을 때 더 편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C필러 쪽에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접고 펼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어둡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편집 제가 하니까 제가 보정을 하면 돼요. 사실 3열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3열에서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악명 높은 차 카니발의 4열. 카니발의 4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 앉으라는 거냐 짐을 실으라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색만 갖춘 의자였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편하진 않아요. 사실 머리 공간은 넉넉하지만 발 공간, 무릎 공간은 상당히 타이트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할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이거를 몇 번씩 강조하는 거는 또 오랜만이긴 한데, 제 덩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제 몸이니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거지,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차의 크기가 그렇게 좁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만한 차를 타면서 좁다고 느껴지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USB-C 타입 충전 포트하고 수납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다. 아메리칸 스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의 새로운 에스컬레이드를 살펴봤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실 행사가 4개가 겹쳐 있어가지고서 좀 급하게, 저도 급한 마음 상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에스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 5일부터 공식 계약을 받기 시작을 하고, 고객 인도는 7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그런 포스가 있는 차, 그런 아이코닉한 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시장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시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미고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조만간 시승기 그리고 아까 빠트린 설명 AKG 스피커, 이 스피커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